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K20 프로 사용기입니다. 우선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립감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생폰을 사용하거나 혹은 번들로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이 양 사이드가 좀 많이 미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버튼 위치나 한 손으로 움켜 잡았을 때의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한 손으로 들고 웹서핑을 한다거나 타이핑을 할 때라든지 확실히 미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 케이스를 구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외장 마이크로 SD 미지원 부분입니다. 128 스토리지도 충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쉬웠어요. 자, 세 번째는 사진 저장 속도입니다. 일반 화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4800만 화소 옵션으로 촬영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원이 두 바퀴 이상 돌면서 저장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홍미노트 7 프로하고 비슷한 속도거든요. 그런데 스냅 855를 달고 6기가 램이면은 용량도 충분한데 이게 왜 딜레이가 되면서 저장되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 셀카 촬영할 때 불편한 점인데요. 이번 K20 프로가 셀카 촬영할 때 파노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옵션 선택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카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전환하고 카메라가 팝업 되도록 한 후에 포토에서 이제 파노라마로 옵션을 이렇게 넘기면은 파워 카메라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변경하고 다시 팝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파노라마를 선택하고 팝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촬영 옵션만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만 하면 바로 해결된 문제 같기는 한데,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장 마이크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미 동영상 비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볼륨이 너무 작아요. 네, 이거 실사용에서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스피커 품질인데요. 스테레오만 듣다가 갑자기 모노를 들으니까 이거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깡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음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걸 왜 하여튼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인식 잠금 해제가 없다는 거,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만 넣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갤럭시하고 아이폰에 너무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꼭 지문으로 대고 언락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좀 좋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3.5mm 이어폰 잭의 하이파이 음질, 요거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이어폰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들어보시면 괜찮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기존의 샤오미 핸드폰 글쎄요,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옵션으로 이렇게 몇 가지 조정할 수 있어서 그것도 나름 괜찮았어요. 자, 두 번째는 참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이 왼쪽에 아무런 버튼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로로 거치해 놓고 사용할 때 정말 편합니다. 아무것도 이게 걸기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 갤럭시는 뭔가 많이 걸리고 오작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터리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제가 전날 저녁 9시쯤 100% 충전 다 하고 한 2시간 정도 웹서핑하고 유튜브 하다가 그냥 두고 잤고, 그 다음날 한 10시 반부터 야외에서 밝기 100%에 두고 4K 동영상 계속 촬영하고 유튜브 연속 재생하고, 그렇게 오후 3시 50분 정도 되었을 때 29% 남았거든요. 이 정도면 웹서핑이나 동영상 시청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의 경우 훨씬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 제가 18W로 충전을 했을 때 30%에서 100%까지 약 1시간 18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7W 고속 충전을 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래 가기도 하지만 충전 속도도 빨라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문 인식 속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갤럭시 S10과 이렇게 1대1 비교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지장 없는 속도니까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터치 이슈 있느냐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포코폰하고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포코폰 LCD 이 터치는 아주 쓰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도 안 드리는데 그 스냅 845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도 좀 저렴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팔리는 기종이라서 저는 비춥니다. 아무튼 K20 프로는 그런 터치 이슈는 전혀 없으니까 불량만 안 걸린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앞서 질문해 주셨던 어떤 자잘한 문제들보다는 이 팝업 카메라를 채용한 모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팝업 카메라 사이 유격으로 먼지가 유입되고 그게 안쪽 기계 장치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실제로 초기 팝업 카메라 모델들에서는 나타났던 일들이고, 지난번 제가 사용했던 오포 레노의 경우는 이 팝업되는 부위가 특히나 더 넓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들어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머니 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빨래하고 나서 주머니 한번 뒤집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K20%가 유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격입니다. 이게 43만원 정도이긴 하지만 직구를 하게 되면 대략 한 총 50만원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냅 710 들어간 리얼미 X와 비교해보면 사실 기계적으로 월등히 좋다라는 인상은 저는 없었어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결국은 스냅 855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리얼미 X보다 17만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샤오미의 경쟁 상대는 역시나 갤럭시 중고입니다.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갤럭시 S9 중고가 40에서 45만원 정도고 S10 중고도 지금 55에서 60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조금 애매해요.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뭔가 좀 빠진 아쉬운 플래그십 레드미 K20 프로 사용 후기였습니다. 이 플래그십 킬러라고 부르기에는 저는 좀 과분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50만원에 직구할 수 있는 좋은 휴대폰임은 분명합니다. 스냅 855, 그 다음 풀스크린,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 요 세 개를 원하시면 뭐 구입해 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